안녕하세요. 설지 시글지 설지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알러지 이야기. 제가 갖고 있는 알러지가 몇 개가 있어요. 뭐 멜론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급성 알러지 검사를 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러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알레르기는 쉽게 말해서 정상이 아닌 면역 반응을 뜻해요. A라는 것에 보통 사람들이 1 정도의 반응을 나타낸다면 A라는 것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10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병원균이라던가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지키고자 이렇게 싸우는 아이들을 항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가 IgG랑 IgE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성 알러지 반응은 IgE가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뭐 땅콩잼을 먹었다 그래서 막 기도가 붓고 막 손발이 부었다 이런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뭐 랍스타를 만졌더니 이제 손이 퉁퉁 붓고 뭐 랍스타를 먹어서 입이 퉁퉁 붓고, 이런 게 다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그럼 급성 알러지 검사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혈액검사랑 피부 단자 검사가 있어요. 혈액검사는 제가 한 방법인데 말 그대로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의 수치를 검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혈액검사의 경우에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 있는 소아과랑 같이 하는 그 의원에 가가지고서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부 단자 검사는 이제 스킨 프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팔 안쪽이나 이런 등에다가 검사 부위를 표시를 하고 알레르기 항원 시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피부가 무슨 빨갛게 붓는다든가 아니면 부스러기 막 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알러지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저는 대학병원 실습 때 이제 환자분들이 받는 거를 봤어요. 피부 단자 검사가 혈액 검사보다 좋은 점은 제 결과가 빨리 나와요. 아무래도 작은 병원에서 이뤄질 경우에 거기서 혈액을 이렇게 돌려서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연구소 이런 데로 보내거든요. 보내고 검사하고 결과지 받고 이런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3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급성 알러지는 검사해주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집 근처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해주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가격도 한번 여쭤보시고요. 왜냐면 병원마다 가격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도 안 들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거의 1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아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랑 멜론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 그러면은 검사를 해보자 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 가격도 싼 거예요. 5만 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예약해주세요 해서 가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 결과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알레르기 참지 말고 치료하세요. 이렇게 책자로 받았어요. 알레르기에 대한 되게 설명도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받은 검사는 마스트 알러지 검사거든요. 2019년 6월,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검사예요. 급성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0에서부터 이렇게 6까지 있거든요. 알러지가 심할수록 숫자는 올라가요. 그래서 6단계가 가장 심한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알러지 왜 이렇게 많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러면은 1단계인 알러지 반응 낮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알러지 반응은 아무래도 좀 개인차가 심하고 개인마다 나타나는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진 알러지는 총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1, 2단계에 많이 이렇게 집중화가 되어 있어요. 1단계에 한 11개 정도 있고요. 2단계에 한 10개 정도 있고요. 1단계 빠르게 읽어볼게요. 제 1단계 알러지들은 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풀은 잘 몰라가지고서는 여기서 제가 아는 거 없어요. 계암나무는 들어봤어요. 불란서 국화는 아는데 실제로 뭐 반응이 일어났다고 그래도 제가 그 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불란서 국화 때문에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아는 거는 토마토, 양파, 샐러리는 제가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없어서 다시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딱히 느끼는 반응도 없었고, 양파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마토는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방울토마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 5개, 10개 먹을 때는 몸이 괜찮아요. 근데 한 20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기 직전 목처럼 칼칼해지는 그거 아시죠? 조금은 괜찮지만 일정량 이상이 넘어가면은 몸에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 되잖아요.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알러지 반응 보통이거든요. 10개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저 걸어다니는 병원. 도움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풀을 몰라서 풀에 대한 반응도 몰라요.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뭐 이런 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엄청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알러지가 아닌가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풀을 모르니 무슨 풀 때문인지는 모르겠네요. 감자, 사과, 마늘, 오이, 이거는 제가 아는 거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감자랑 사과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오이랑 마늘은, 그러니까 비건 이전에 백숙 같은 거를 먹을 때는 그냥 가족들은 다 맛있대요. 근데 저는 그 마늘 때문에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거 먹으면 속이 진짜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알러지 반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이가 이게 알러지가 2단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한 3단계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오이를 진짜 싫어해요. 진짜 세상에 오이밖에 안 남는다면 그냥 물 먹고 나중에 아살 거예요. 진짜 오이 싫어요. 오이를 태어나서 처음 먹게 된 게 5살이거든요. 유치원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오이를 먹고 헛구역질이 올라와가지고서는 쓰레기통 가서 뱉었거든요. 그때서부터 오이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헛구역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헛구역질 하는 것도 알러지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TMI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급식 못 넘기게 하잖아요. 알러지 반응 아니면은 무조건 다 먹으라고. 아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오이 못 먹는데 오이 먹으면 헛구역질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저 학대라고 생각해요. 2단계까지는 딱히 일상생활 하는데 저는 딱히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거의 빼고. 오이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이게 알러지가 아니면 못 남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이거 알러지였잖아요. 어렸을 때 이거 검사했으면은 저는 정당성을 부여를 받아서 오이를 남길 수가 있었는데 저 진짜 오이 때문에 그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오이 때문에 1시간 동안 그 교실에서 식판 바라보면서 울었다니까요. 못 남기겠어. 약간 그 선생님과 기싸움. 마지막 최후의 1인. 다른 애들 다 마지못해 먹고 식판 비우고 나갔는데 최후의 1인. 결국 제가 이겼어요.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3단계 알러지 반응은 보통이나 이제 조금 높음인데요. 진드기랑 복숭아가 나왔어요. 근데 진드기 잘 모르겠고 복숭아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딱히 모르겠어요. 두드러기가 났다든가 뭐 그 기도가 부었다든가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서 3단계에서부터 약간 주의하세요, 유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단계 이거는 조금 높음인데요. 4단계는 고양이 하나 있어요. 고양이 털 알레르기를 뜻하는데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바람이 통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야외고 이런 건 괜찮은데 밀폐된 공간에 고양이랑 단 둘이 있으면은 진짜 얼마 안 가서 재채기부터 시작해서 콧물 계속 흐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 가려워요. 눈물도 막 계속 나요. 재채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집에 갈 때는 꼭 항히스타민제 있잖아요. 그거를 꼭 챙겨갑니다. 고양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저한테 좀 고통도 같이 주는 귀엽고 고통스러운 생명체예요. 강아지는 괜찮아요. 강아지는 진짜 물고 빨고 다 해도 해피. 고양이만 그러더라고요. 호랑이도 못 만나게. 나 호랑이 좋아하는데 센 동물. 그 다음은 5단계인데요. 이거는 높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꼭 주의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 나왔는데 자작나무거든요. 자작나무 알러지라고 하시면은 그냥 보통 꽃가루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근데 이 자작나무 알러지가 사과, 키, 복숭아, 멜론 이렇게랑 교차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2단계랑 3단계에 이제 사과랑 복숭아가 나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멜론이랑도 교차인데 제가 이게 멜론 알러지가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 전에는 멜론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서울지 인생에는 멜로나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멜론을 사온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TV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TV에서 멜론을 무슨 천상의 과일 이런 식으로 항상 내보냈으니까 저게 대체 무슨 맛일까? 나 저걸 너무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딱 사서 탁 잘라줘서 탁 먹었는데 엄청 부드럽거든요.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소풍이라 가지고서는 엄마랑 같이 김밥 재료 사러 마트에 갔어요. 근데 진짜 목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9살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엄마 나 목이 너무 아파 이러면서 아직도 그때 기억해요. 한 손에 새콤달콤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소풍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말에 정신 번쩍 들어서 아니 그 정도 아픔은 아니야. 소풍 갔어요. 그게 9살한테는 아 내가 멜론 때문에 이렇게 목이 아프구나 이렇게 사고에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멜론 때문에 제가 아픈 줄 몰랐어요. 멜론 먹을 때마다 아프니까 점점 커가면서 멜론을 좀 안 먹게 됐었거든요. 알러지라는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아 이게 내가 멜론 알러지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멜론 때문에 급식이 괴롭진 않았습니다. 멜론은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과일이었거든요. 제가 안 먹을 때 친구들이 먹어주면 됐었어요. 자 이렇게 제 급성 알러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급성이 아닌 지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급성 알러지가 바로 죽여준다면 지연성 알러지는 당신을 서서히 죽여주는. 궁금하시면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